3천까지는 좀 너무 이르죠? 근데 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3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천은 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여쭤볼게요. 사실 그래요. 지수 뭐 맞춰서 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섹터별로 봤을 때 상반기 때는 뭐 당연히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AI랄지 뭐 로봇도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역시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해줬는데, 하반기에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제 증시가 되게 안 좋았다가 반등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한테도 뭐 그러면은 이제 장에 대한 건 알겠고 네. 섹터나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막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힘 빠진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뭐냐면 네. 제가 뭐 완벽한 예언자도 아니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잭감량이라는 거는 능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뭐 투자 구루의 얘기를 끌고 와서 이제 항상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순환론에 대해서 예전에 주장을 했던 유명 인물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있는데 코스톨라니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증시가 그럼 반등을 할 때 안 좋았다가 네. 코스톨라니 선생께서는 어떻게 주식을 하시겠느냐? 성장주를 사겠냐? 가치주를 사겠느냐? 아니면 더 빠진 주식을 사냐? 덜 빠진 주식을 사겠냐? 그러니까 답이 나라면 섞어서 사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안 좋았다 반등할 땐 섞어 사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야. 뭐 자기는 딴 거 사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어쨌든 반등장이라는 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뭐 더 빠졌다고 무조건 더 많이 올라야 되고 네. 뭐 성장 가치가 언제 결정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 생각이고요. 그럼 이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중요한 질문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장이 그러면은 반등을 할 때 몇 년간의 생명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지금 투자자가 고민해야 될 최대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70년대로 보는 거죠. 다시 인플레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장은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 다시 빠지는 그런 거를 몇 번 반복하다 이제 겨우 뭔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매우 강렬하게 와서 인플레를 상당히 자극했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금 그러면은 과거에 좀 평온했던 시기처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번 한 번만으로도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증시가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장기 그림을.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거에서 넘어가서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해지는 거는 경영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흔히들 섹터 얘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들은 하시지만은 네. 그 내에서도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는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특히 그게 그냥 정말로 사이클이 한번 순환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오면은 거기에 묻혀서 다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딱 이제 먼지가 거치고 나면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그 사람, 이 경영자는 봤을 때 지난 2, 3년의 코로나 동안에 미래 준비를 되게 잘 해놨느냐. 주주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는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런 기업들 몇 개를 하고서는 그러고는 정말로 그럴 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좋은 기업들이 이미 발굴을 했으니까 별로 투자에 손댈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영자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전에 뭐 지금은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똑같은 화장품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랑 극명하게 엇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결국 경영 부분이었거든요. 네, 똑같은 그렇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환경은 똑같았는데 그때 이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가는 엇갈리는 그리고 회사의 탄력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싹 되는데 저는 공감이 됩니다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는 뭐 없을까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소위 말해 돈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빼먹지 않는 거. 네,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는 주주 환원에 있어서 나타나겠죠. 뭐 배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배당의 절대액이 얼마만큼 뭐 율이 높으냐를 떠나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서 배당을 늘려나가는, 배당 성향에 대해. 네, 배당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자사주를 뭐 안 좋을 때는 사고, 그다음에 그걸 소각을 한 역사가 있는 회사이냐, 네. 그다음에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금을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M&A에 나선.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 모든 것들은 자산 배분을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경영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막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네. 책 중에서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투자 책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우리 자산운용과도 상관없습니다. 네. 혹시나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네. 오해를 받을까봐 현금의 재발견을 보시면은 우수하게 행동하는 경영자들이 보이는 특징에 대해 가지고서 정리를 쫙 해놓거든요. 우수 사례들을요. 네. 그거를 보시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네. 라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발견하시는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의 재발견. 네, 네. 예, 이 책도 또 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배당 성향이나 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주 친화적인 돈을 빼먹지 않는 경영 마인드며 직접 행동에 나서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자. 물론 앞에서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 2개가 남았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대표님께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분들께는 이 얘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워낙 펀드 매니저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어떤 지표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뭐 분위기도 많이 보고 하시다 보면 문득 궁금해진 게,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지표나 어떤 경제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특별히 매일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 예, 글로벌에서 지금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베어 진영에 있는 대표 주자 중 하나가 BOA의 그 마이클 하트넷이잖아요. 하트넷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심하기 일러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 넣는 자료가 뭐냐 하면 한국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수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만 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혁 교수님도 수출 데이터 예, 항상 예. 강조하시고. 맞습니다. 예. 역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들도 한번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투자금 1억 원이 생겼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는 각 성향이나 전망에 따라서 좀 엇갈린 자산 배분 전략이 나왔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주식, 채권, 펀드, 뭐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고 뭐든 다 좋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질문을 저 같은 이제 주식쟁이한테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네. 무조건 주식으로 가겠죠. 네. 무조건 주식이고요. 근데 예. 실제로 증권사에서 오셨는데 펀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냥 주식인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예. 100%요? 뭐 주식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안전자산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뭐 본인이 어떤 기간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를 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매크로나 여러 가지들 뭐 금이나 아니면은 환율이나 뭐 이제 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각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거 각각의 하나의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거기에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데 어설프게 거기에 대해서 나눠 가다가 오히려 좀 이렇게 헛발질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는 거를 열심히 잘하자예요. 그래서 터지더라도 아는 거에서 터져야지 배우는 게 있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쪽 생각이고. 펀드 얘기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제 펀드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면 주식이랑 한 가지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혼합형이다, 뭐 아니면은 뭐 자산 배분형이다, 네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절대 수익형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펀드에서 만약 주식형 펀드라 그러면 주식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용사라고 절대적으로 꼭 펀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뭐 이제 나온 지가 어느새 만 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알겠습니다. 어디 거 얘기해봤자 그렇죠. 아무 상관이 저랑 그렇죠.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워낙 어떤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를 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위험 자산으로 10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가자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또 새로운 의견 저희들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경제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